얘들아, 영갈매랑 놀자. 한자 이야기 8화 개미와 배짱이의 3차시 한자를 그림으로 이야기로 쉽게 알아보는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인공, 만들공이라는 글자예요. 그럼 장인이 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장인, 손으로 여러가지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장인이라고 해요. 자, 보통의 장인들은 이런 자 같은 걸 많이 쓰겠죠. 무슨 뭘 만들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목수가 쓰는 자를 이리저리 놓고 사용하는 모습의 상형자. 여기에서 목수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사전적 의미로 볼 때 나무를 다루어 집을 짓거나 가구 등을 만드는 사람을 목수라고 하는데, 목수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정확한 자가 필요하니까 자를 이리저리 놓고 사용하는 모습의 상형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인공, 만들 공자. 자, 그 다음 글자, 이거는 불글홍이라는 글자예요. 불글홍은 왼쪽 변과 오른쪽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왼쪽 변의 실사변이죠. 실사는 실타래를 상형한 글자로서 요렇게 글자 옆에 올 때, 왼쪽 변에 올 때 실사의 뜻을, 실의 뜻을 가지고 요렇게 단독으로 쓸 때나 아래에 올 때는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인공이죠.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은 왼쪽에 이것은 붉은 실이라는 이 글자의 뜻을 가지게 되겠고, 이 장인공자가 홍으로 음이 변하면서 한쪽은 뜻을 나타내고 한쪽은 음을 나타내는 형성 글자의 형태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물들이는 붉은 홍색이더라. 우리 옛날에 뭔가를 만들 때 제일 예쁘다고 제일 또렷하게 보이는 색깔은 붉은색이겠죠. 그래서 실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물들이는 것은 제일 처음에 붉은 홍색이 되겠다 이 말이죠. 붉은 홍자. 그 다음 글자, 이거는 누렇다라는 뜻의 노란색의 누를 황자예요. 누를 황자는 보면 요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요 부분은 볼 수 있듯이 스물입, 우리 스물개라는 말의 스물입, 그리고 밑에 한일이 있고 밭전에 뚫을 곤을 넣은 말미암을 유가 있고 밑에 8팔이 있죠. 자, 우리 말미암을 유에서 말미암다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 따위가 원인이나 이유가 되자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까닭, 뭐뭐 하는 이유 이렇게 되겠죠. 자, 21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사방팔방이 누런 황무지로 변했다. 우리 21년이라 하면은 굉장히 긴 세월이 되겠죠. 긴 세월이 지남으로 해서 지남 까닭으로 사방팔방이 누런 황무지로 변했다. 그래서 누를 황자라고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글자, 이거는 푸를록이라는 글자예요. 푸를록은 실사변에 요렇게 생긴 글자가 있어요. 자, 요 글자를 자세히 보면 요거는 깎다, 뭔가를 깎아내다 할 때 깎을록이라는 글자예요. 근데 윗부분에 있는 자, 우리가 볼 때 약간 오 비슷하게 생겼죠? 오 비슷하게 생긴 요거는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요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요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요거는 돼지머리개라는 글자예요. 그리고 밑에 오는 요거 있죠? 요거는 물의 뜻을 가지는 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보통 단독으로 쓰이는 물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떤 글자의 아래에 오면서 물의 뜻을 가진다고 해서 이거는 아래 물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물의 뜻을 가지는 점 3개짜리가 있죠. 그거는 점이 3개라 그래서 석삼의 물수, 삼수변이라고 하죠. 자, 돼지가 물이 나올 정도로 긁어서 깎는다. 자, 돼지가 앞 발톱으로 뭘 이렇게 긁었을 때 뭐 나무를 긁었다든지 땅을 긁었다든지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긁다가 보면은 그 자체에 있는 수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실과 같은 식물의 줄기를 깎으니까 물드는 초록이더라. 자, 우리 식물의 줄기를 이렇게 만약에 막 이렇게 깎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이런 손톱이나 이런데 초록색 물이 들겠죠. 그래서 푸를록이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이거는 계절개라는 글자예요. 여기에서는 계절개라는 글자로 쓰였어요. 자, 보면 우리 고개 숙인 벼 밑에 아들이 있죠. 아들자. 벼화 밑에 아들자. 그게 요런 모양이 됐다가 요렇게 해서 요 글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벼 밑에 숨뜻이 있는 아이의 형상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어린 벼의 싹을 뜻한다 해서 막내개 끝개라고 쓰입니다. 우리 보통 형의 부인은 형수라고 해요. 형의 형수 숫자를 써서. 그렇지만 동생의 부인은 보통 제수 또는 개수라고 해요. 제수라고 할 때는 아우제자를 쓰고 개수라고 할 때는 이 막내개 끝개자를 써서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뜻, 벼의 싹은 일정한 시기에 심어서 가꾼다 하여 계절의 뜻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봄에 모내기를 해서 벼를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서 가을에 우리가 수확을 하겠죠.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심어 가꾼다 하여 계절의 뜻을 가진다. 계절개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여름하. 춘하 추동할 때 여름의 뜻을 가지는 여름한데, 이 글자는 자세히 보면 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윗부분에 요것은 원래는 요 글자인데 요 글자의 밑에 8팔처럼 생기는 부분이 획이 줄여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글자는 무엇이냐? 머리혈이라는 글자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여러 번 본 적이 있는 뒤져 옳지죠. 뭐 뒤에 온다, 천천히 온다 라는 뜻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머리를 드러내고 천천히 걷는 여름화. 우리가 겨울과 여름을 비교해 보면은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귀나 머리가 추우니까 두꺼운 모자 같은 거나 목도리 같은 걸 뒤집어 쓰겠죠. 그렇지만 여름에는 그렇게 하면 너무 더우니까 머리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모자 안 쓰고 천천히 걷는다. 겨울은 추우니까 빨리 걷지만 여름은 그렇게 빨리 걸으면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빨리 못 걷는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를 드러내고 천천히 걷는 여름하라는 글자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요거는 집택이라는 글자예요. 자, 택으로 쓸 때는 집이나 살다의 뜻을 가지게 되겠고, 댁으로 쓰일 때는 그러니까 남을 높여서 그의 집이나 그의 가정이나 아내를 이르는 말로 쓰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요렇게 생긴 집면, 우리 보통 간머리라고 많이 하죠. 그 밑에 일천천인데 일천천을 요렇게 구부려서 꼬부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천년만년 꼬부랑할 때까지 사는 집택, 주택, 고택, 저택할 때는 택으로 쓰이고, 댁내 평안하십니까 이런 거 할 때는 댁, 아니면은 부산댁, 서울댁 이럴 때 댁자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글자는 이렇게 자, 비슷하게 생긴 요게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요거로 돼 있어요. 그럼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게 나란히 이렇게 올 때는 밑부분에는 갈고리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는 갈고리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이 밑에 부분에 그냥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그리고 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윗부분을 조금 작게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글자가 무엇이냐? 이 글자는 오를 가라는 글자예요. 오를 가자는 자세히 보면 요렇게 생긴 부분 안에 입구를 쓰는 글자예요. 그런데 입구가 들어가려면 복잡하니까 이걸 약간 옆으로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고물의 정, 장정정이라는 글자예요. 자, 그럼 고물의가 뭐냐? 고물의는 곡식을 모으거나 펼 때, 또는 밭에 흙을 고를 때, 불 때는 아궁이에 재를 긁어낼 때, 이렇게 다양하게 요렇게 쓰는, 요거는 나무로 돼 있고 아마 요 부분이 쇠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긁어내거나 할 때 쓰는
고물의 정이라는 글자가 되겠고, 장정은 나이가 젊고 한창 힘을 쓰는 건장한 남자를 우리가 장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글자는 고물의 정, 장정정이라는 글자란 말이죠. 고물에 든 장정이 입으로 옳은 소리만 하니 오를 갖자. 자, 오를 가자. 고물에 든 장정이 입으로 옳은 소리를 하니 오를 가. 자, 오를 가 하품흠. 옳다 하고 입 벌리고 노래하니 노래 같자. 옳다 하고 입 벌리고 노래하니 노래 같자. 가요, 가수 뭐 이런 거 할 때 이 글자를 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는 이렇게 불화가 이렇게 나란히 두 개 있죠. 그리고 요거 덮을며 그 다음에 힘력. 이거는 일할로 또는 뭐 수고로로 할 때 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올 때는 노로 소리가 나지만, 자, 불이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있을 때는 불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화가 아래 위로 이렇게 있을 때는 불꽃염이라는 글자로 뭐 폭염 아니면 뭐 피부염 뭐 기관지염 할 때 그런 염증의 뜻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불을 강조하는 불 두 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불꽃에 덮여 힘써 일하는 노동이더라. 그래서 일할로, 불꽃에 덮여 힘써 일하는 노동이니 일할로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요거는 밥식, 먹을식, 우리 주식, 식사할 때 쓰이는 글자이죠. 자, 요거는 위에 이렇게 사람 인이 있고 그 밑에 요런 글자가 있어요. 그럼 요 글자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표시. 우리 불똥주, 심지주, 점주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 이건 내 거야 라고 이렇게 탁 표를 낸다 할 때 편하게 그 다음에 요거는 그칠 간, 머무를 간자예요. 가 밑에 니은. 자, 편하게 그쳐있는 까닭은 좋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은 그냥 스르륵 보게 되지만은,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한창 유심히 편하게 그쳐서 보게 되겠죠. 그래서 편하게 그쳐 있는 까닭은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좋을 량자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미양가 할 때 양이 요거로 쓰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자, 사람, 좋을 양.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밥 먹는 것이다. 금강산도 식후경.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고 좋은 물건이 있더라도 배가 고프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이다. 밥식, 먹을 식이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요거 볼게요. 이거는 마실 음이라는 글자예요. 마실 음, 뭐 음료 뭐 이런 거 할 때. 자, 근데 여기에 이 부분은 원래는 요거예요. 밥식 먹을 식 글자예요. 근데 밥식 먹을 식은 혼자 쓸 때는 이 파임을 길게 늘려주지만, 옆에 뭔가가 글자가 올 때는 요 부분도 이렇게 짧게 점처럼 쓰고, 요것을 자 요렇게 해서 요거만 쓰고 이렇게 짧게 이걸 줄인단 말이죠. 아니면은 이걸 길게 늘려서 이렇게 짧은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여기다 붙여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밥이나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되겠고, 요거는 하품흠이라는 글자예요. 밥을 먹고 하품하듯이 입 벌리다. 하품흠자는 입을 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하품하듯 입 벌려 마시는 음료다. 그래서 마실 음자. 자, 그 다음 글자. 요거는 옮길이라는 글자예요. 옮길이는 이주, 이사, 이동할 때 벼화 옆에 자, 요 글자가 돼 있는데, 요거는 저녁석이 두 번이죠. 자, 저녁 두 번. 저녁이 두 번 오면은 하루 이틀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2일 동안 일한 결과물은 많더라. 이틀 동안 계속 일을 하니 뭐가 많아졌다. 이래서 많을다라는 글자예요. 하나는 저녁석이요. 두 개가 있으면 많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벼가 많은 모자리에서 논으로 옮긴다. 우리 봄에 모내기 할 때 이래 보면은 이런 네모 모판에 작은 아기 모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 모판에서 어디로? 논으로 옮겨 심는다. 그래서 옮길이. 벼가 많은 못자리에서 논으로 옮길이. 자, 다음 글자. 이거는 문문이라는 글자이죠. 자, 이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왜 우리 대문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양쪽으로 여닫는 큰 대문을 상형한 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문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문문자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쪽으로 여닫는 큰 대문이기에 문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집안의 뜻도 가지고 문벌의 뜻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획순을 보면 요걸 먼저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짧게 끊고 기억처럼 한 다음에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문까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얘들아 영구 할미랑 놀자 8화 개미와 배짱이의 3차 시 한자를 그림으로 이야기로 쉽게 알아보는 과정을 해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